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16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이 망하면서 각지에서 여러 군벌들이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301년 한족 장개가 양주 일대를 장악하고 포코를 전령이라고 하였습니다. 304년 저족 출신은 이용이 청나라 일대에 성안을 건국하였습니다. 315년 선미족 탁발시 출신의 탁발으로가 내문골에 대나라를 세웠습니다. 요청은 서지를 멸망시킨 뒤 하복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 사후 그의 후계자였던 유효와 개혁공신 내 성덕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성덕은 전제에서 독립하여 호조를 세웠습니다. 앞서 유효가 성덕보다 먼저 조를 국가 사역에 먼저 세웠던 흉노적 유효의 전나라를 전조, 뒤에 세웠던 갈족 성덕의 전나라를 호조라고 하였습니다. 곧 양측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성덕은 329년 유효를 폐사시킨 뒤 전조를 멸망시키고 하복을 통일하였습니다. 333년 성덕이 죽고 그의 아들 석콩이 즉위하였습니다. 실권자이자 그의 사촌이었던 석구가 석콩을 폐위시킨 뒤 스스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런 성격이 매우 보하여 잔인하여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호조의 전성기였는데 석구 사회에는 황족들끼리 계승 분쟁으로 크게 시야하게 됐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의 양자였던 한족 출신의 성민은 양부가 사망하자 성씨를 염으로 고쳐 염의로 건국하였습니다. 연민은 350년 호조를 완전히 멸망시켰으며 이 민족에게 복수를 강요하여 다수의 갈족을 학살하였습니다. 호조가 멸망하자 하북국지에서는 완전히 군용관리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동에서는 생미족 모영씨가 전년을 건국하였으며 관정에서는 저족 출신은 부홍이 전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민은 얼마 안가 전년의 명장 모영가에게 패망하였습니다. 전년과 전진은 각각 관동과 관사를 하복을 양분한 뒤 중국 북부의 패권을 다뤄왔습니다. 357년 부홍의 손자 부견이 반정을 일으켜 전 황제에 대한 부성을 폐위시키고 지위로 황제가 됐습니다. 그의 치세기에 전제는 본격적인 전생기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부견은 명제상 왕명을 개혁하여 내치의 힘을 썼습니다. 한편 370년 전제를 칭호하여 멸망시키고 하복 대부분을 지배하였습니다. 373년에 동gen의 사천제약을 정보 후 370년에는 전량과 대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지적을 쌓으면서 그의 제국은 56국 가운데 통일적인 힘을 가장 강력하게 발휘했습니다. 그 강력이 하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북부에서 서해까지 미쳤습니다. 북에는 또한 순수한 이상주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수술을 선대의 진시황이라 한국처럼 통일 중화제국의 형제라고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지어주기 정치자인 것을 넘어 한족과 이민족을 아우르는 형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견은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일으켜 383년 동지를 침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조가 오나라를 80만 대군으로 침공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의 11월 벌어진 비수대전에서 전진고를 동전의 기반책에 힘하며 크게 패퇴하였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전쟁의 공정은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각지에서 독립문을 거대하던 여러 민족 군벌들이 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복일대는 다시 여러 왕자들이 만인문을 홀렁이러 들어갔습니다. 비수대전 이후 전쟁의 급소가 봉기되면서 각지 여러 군벌들은 그들만의 왕자를 세웠습니다. 특히 부견의 휘하에 있었던 여장과 모형성 각각 섬사와 관동 일대 후진 및 후연을 건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주의 대와 서현, 섬서의 서진, 감속의 호령 등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혼란 속에서 관동에서는 북과 감속에서는 북량, 남량, 서랑이 건국되었습니다. 산동에서는 남년대기 남녀라면 남녀반응 등 분열 상황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형성의 후연과 여장의 후진이 제일 강력하였습니다. 후연은 서해를 멸망시키고 후진을 전진을
고지는 전지를 멸망시켜 영토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시 하복을 동서로 양분하였습니다. 선비 탁벌벌 출신의 이탈 탁벌위가 금고 부위가 평당이 형년 발발이 건국한 북하가 이들을 노리고 강대해졌습니다. 395년 북에 패배한 고유는 남명과 북에게로 분열되었습니다. 배고운 영토를 북에게 빼앗겼습니다. 고진 또한 북하에게 공격을 당해 영토를 상실하다가 417년 동절이 유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유유는 그에 앞서 416년 남년도 멸망시킨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유유가 물러난 뒤 장관을 터치하여 북이와 함께 하복을 양분하였으나 427년 북에게 패한 뒤 세태를 거듭하다 431년 멸망하였습니다. 436년에 북에는 439년 분량을 멸망시킨 북이가 마침내 하복을 통일하니 이로써 5, 16, 9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세기가량 강남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 1년의 반란과 지방 고조들의 비협조증이 태도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동지는 하복 지역을 탄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북벌을 시도했으나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313년 3월에는 조적에게 군사를 북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진 조정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남한의 허난성 일대를 탄압하고 상륙의 후조군을 여러 번 격파하였습니다. 심지어 서진이 원래 수도였던 낙양 근처까지 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에는 조정이 북벌이 성공한다면 그가 조정 선조대 사마이처럼 군벌 권신이 될 것을 들어와 권장을 방해하였습니다. 적자 없는 황제를 한탄하던 조정은 결국 합병으로 죽었습니다. 성능은 한안성 일대를 재점령하였습니다. 347년 한원은 사천지방으로 진군하여 성을 멸망시킨 뒤 그곳을 동지는 영토로 평멸시켰습니다. 그는 수차례의 북벌을 감행하여 394년 전열에서 장을 356년 열량으로부터 낙양 잠시 탈환을 하였습니다. 369년 그는 대군을 이끌고 하원을 건너 하복까지 진군을 하였습니다. 전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2년 뒤인 371년 한원은 자신이 황제가 될 야망을 품고 폐제 사마혁을 폐위시킨 뒤 나이가 많은 건문제 사마옥을 옹립시켰습니다. 그의 뜻은 373년에 사마는 아버지 뒤를 이은 환회님 만들어 환회를 받들었는데 이건 아버지 야망을 실현하여 안제 사마 덕종으로부터 선장을 받아 삼실과 황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유유에게 폐사했습니다. 유유 역시 북벌 가족에서 해를 키운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409년 그는 몇 차례 공격을 통해 산동의 남녀를 멸망시켰으며 416년 고전의 여홍이 상하자 그 틈을 노려 하남을 침공하여 낙양을 함락시킨 뒤 산사로 방해를 들어 장안마저 함락하였습니다. 고전 형제였던 여홍은 항복한 뒤 건강으로 앞서는 데 저형되었습니다. 고증이 멸망하면서 서북부의 서북도, 서지, 북녘, 서랑은 명목사 동지를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유에는 남은 서랑 지역과 황하 이북을 점령하여 천하통일로 안상하기 위해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군 사이의 내분 민심학과 보호 원송의 정이 되고 혼란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는 11월 협력 반발이 저도와 장황과 관정지방을 모두 점령해버렸습니다. 동진수비 등 완전히 박살을 났습니다. 방어 담당사령관 일부전은 장독된 데 숨었다. 이따가 감시 탈출했다고 합니다. 통화관 협력 반발은 생포한 동진수매들과 병사들은 모조리 참사한 뒤 경광을 쌓고 청려대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에 여태껏 북벌로 터져났던 자신의 입지를 흔들릴까 들어있던 여인은 마침내 410년 공제 사마 단번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국호를 소몽으로 고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송입니다. 유유가 세운 송 황제는 479년 또한 이민족 왕족들을 고주 부전을 만들어 유일한 명들의 본적을 따서 새로운 주군의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오영애가 여동에 있을 때 그는
자신에게 기술한 사람 그리고 기주인들이 그들은 그를 기양국으로 명령하여 같은 방식으로 예주인들을 성주고 청주인들을 영국을 경주인들을 등록군으로 각각 발표와 바꾸어 불렀습니다. 또한 서진 말기의 하서에는 이미 유민들을 위한 광진이 있었습니다. 양주서사 장교는 유민들을 위해 원군을 설치하였습니다. 405년 사랑 초대 황제 이고는 남인이 해계군의 청정한 광화군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그녀는 동진 및 남조의 고주 분형과 거의 같습니다. 남조는 유민의 본적 지위가 아닌 대략적인 진영을 사용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력국들도 서진처럼 행대를 두었지만 그 성격은 달랐습니다. 유진시대의 행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앙기관이 상서대에서 기도할 행정단이 상서대 관리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사절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정이 총군 도덕을 대표하여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16국의 형태는 상서대의 파견 단위로서 전략적인 의지에 설치된 지방 최고의 군정 기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후지 성령은 양국을 수도로 세운 뒤 정력 거점이 든 방향에 행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후의 모형성 행대를 계획에 설치한 뒤 모형성을 그 후에 상서 자복사로 행서사로 삼았습니다. 도기척에는 억과 중산의 모두의 행대가 설치돼 행정 군사적 역중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목적 시대에 일어선 행대는 점차 최고의 지방 행정기관을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행대는 내향적으로 생각이 매우 다분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방 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각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나빠시키는 부야공을 일으켰습니다. 고랑 불량 시기의 영거의 행각도 악곡구 연장의 3명 예상하게 각각 한비파 피리세장군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머리 스타일은 성품을 들고 있으며 또한 V형의 오프 마감에 소매가 넓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5, 16국 시대의 이민족 왕조들의 한족의 문화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5, 16국 시대의 정치는 비교적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황권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았으며 정치인들에게 공권을 주어 지방에서 본치시키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후들이 독립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뿐만 아니라 왕조 역시 자주 교체되었습니다. 또는 각지에서 국민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비수대전에서 당진에게 패하자 순식간에 하북 일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를 방치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을 비일하며 자랑할 수도 없는 그의 동안에 한권을 제외하는 불안정성을 제거하거나 16, 3년을 걸렸습니다. 고조 천황 석보가 그 아들인 석도가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후현 시절 모형서가 전년에 있을 때 모형평미 모형묘의 정치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적국 정진으로 막는 등이 대표적입니다. 훗날 부유도 하북을 통일하고 이런 황금 보는 문제는 대체로 일단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6시대의 정치 특징 중 하나는 인력과 한력을 따로 분리하여 지배하는 체제이며 호환 분치를 제대하여 별도의 조직을 설립한 뒤에 통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적 유총은 농경민을 통치하는 조직인 자오사회와 내사를 두어 한족을 다스렸습니다. 단선우 및 우보굿도의 일을 두어 용호민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한일 전통적인 호의 단위로 관을 두고 한족의 전통 방식에 따라 통치하였습니다. 유목민은 낙천막으로 생기를 꾸리는 단위로 서로 다른 계통의 권리들을 또 각자의 부족 정통에 따라 정치하였습니다. 한편 정치인과 부족 중심의 정군 구조 역시 이 무로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윤록사에서는 부족과 현면 중심의 통치 체제는 흔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그대로 실시할 경우 부족장들이 황권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권위가 약화되고 관료 기구가 힘을 쓰지 못하며 부족들 간의 갈등으로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부경과 악명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부경의 닭발기가 불화계산을 단행하고 새로운 통치의 기반을 설립함으로써 이런 통치 특색을 점차 약화됐습니다. 위험 부경과 같은 만년 5호의 군주들은 한국의 문화를 수행하여 유교를 장려하고 고품 중령제를 등의 제도를 채택하여 인재들을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족이 이민족 군주들이 협력하는 것은 주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년 세족들이 이들이 문화가 미개하다고 야채하고 봤으며 심지어 일부 세족들은 이민족 왕정에서의 자신의 출세를 부끄러워하며 후에 자신이 죽게 출사 경위를 모비해서 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덕의 전사적 국법, 부견의 사적 회복, 오연보의 정사적 봉건과 같은 여러 정책들은 모두 세종의 권리를 인정하여 그들의 자신의 편의를 보여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성덕은 다른 국가를 정벌하고 한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반드시 그곳의 세족을 소집하여 부하들이 이들을 절대 멸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복이 혼란해졌을 때 만덕 이후가 여동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마역에는 교군을 두고 이들을 수용하고 그곳의 세족들을 적극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이들은 난민의 전쟁 초석이 되었으며 이런 한승 및 후연 및 사형, 남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전 형제의 부연 역시 그의 제3 악명의 영향을 받아 한적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였습니다. 그런 전쟁을 면명시킨 뒤 악령이 건의를 듣고 관동 세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나중에 악령과 사대부들이 이끄는 관료기구하여서 전쟁의 군력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포기의 선비 탁박씨도 결국 초기부터 청하철 씨들을 세족을 점령하고 국통 점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정왕과 같은 한족의 통치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민족 왕녀들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이 다음은 5, 16구 시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